안녕하세요. 주드프라이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민한 성격입니다. 세상엔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 동영상을 클릭하신 분은 예민한 성격이거나 예민한 성격의 주위 사람 때문에 피곤한 분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민하다는 건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별거 아닌 일을 지나치게 깊게 받아들이는 성격을 예민하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민하지 않으신 보통 사람의 시선에선 과민 반응 같은 거죠. 저도 꽤 예민한 사람입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하는 질문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보통 예민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민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뭘 그런 걸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 하면서요. 제가 보기엔 예민함은 유전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꽤 예민한 사람인데 어렸을 땐 아버지의 그런 성격이 정말 싫었거든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제가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저의 그런 성격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좀 변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변화의 노력이 별로 효과도 없고 더 피곤하기만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저의 예민함을 가지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그걸 직업으로 삼게 되면서 이러한 피로감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예민함에 대해 서칭을 하다가 한국심리상담센터 게시판에 당신이 예민한 성격이라는 15가지 증거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시험 삼아 들어보시면서 자신의 점수를 매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드라마 주인공의 감정이 생생하게 와 닿는다 입니다. 이건 맞아요. 제가 평소엔 잘 안 웃는데 유일하게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울거든요. 이상하게 펑펑 울어요. 별것도 아닌데. 예전엔 신파영화도 참 좋았는데 요즘은 너무 드라이합니다. 어쨌든 1점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계속 묻는다 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3번 혼자 하는 운동을 즐긴다. 원래는 운동 자체를 안 했는데 걷는 건 좋아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예전만큼 앉아서 일하는 그런 힘이 줄어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밤 9시쯤 되면 눈도 침침하고 그만 쉬고 싶고 그래서 요즘은 운동을 합니다. 하루 30분 정도 운동을 하는데 그게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인도는 골프를 치기 참 쉬운 환경인데 저는 골프는 안 칩니다. 이게 역시 다른 사람이랑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시간 맞추기도 좀 그렇고 사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아요. 좀 걷는 거랑 수영 좋아합니다. 그래요. 혼자 하는 운동을 즐긴다. 2점입니다.
4번은 일할 때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 그렇죠. 이건 뭐 다 그렇지 않나요? 뭘 해도 자기 책상이 있으면 일하기 좋죠. 이상한 항목이 있네요. 아무튼 3점. 굉장히 지나치게 예의가 바르다. 예의. 기본적으로 예의는 뭐 발라야 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바른 건 잘 모르겠어요. 건방지진 않은 것 같아요. 좀 뻔뻔한 것 같기는 한데, 다만 이메일을 쓸 때는 좀 강박적으로 형식을 갖추는 것 같아요. 이 서신이란 거는 텍스트는 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또 제가 예의 없는 이메일을 받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편지에는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형식에 맞추어서 쓰려고 애를 씁니다. 뭐 지나치게 예의가 바르진 않아요. 그래요. 6번째는 노라고 외치기 힘들다. 아니에요. 전 잘합니다. yes보다는 no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안 예민한가? 그래요. 7번 결정하는데 한참 걸린다. 안 그래요. 저는 금방금방 결정합니다. 안 예민한가 봐요. 8번째 완벽을 추구한다. 완벽을 추구하는데 전혀 완벽하게 못한다는 걸 잘 아니까 그래서 마감을 정해놓고 그 마감을 맞추는데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완벽을 추구하긴 합니다. 못해서 그렇지. 4점. 9번째는 관찰력이 뛰어나다 입니다. 뛰어난 정도는 아니고 관찰하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 사람을 보면 어떤 성향인가 관찰을 하죠. 뭐 그래봐야 이 사람이 가까이 해도 좋을 사람인가 아니면 멀리할 사람인가 정도를 보는 거지만요. 그래요. 5점. 10번째는 군데군데 통증을 자주 느낀다. 이건 뭐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않은가요? 나이 먹는다고 다 예민해지는 것 같진 않지만 두통이 좀 많고 그런데 제가 두통약을 먹는 데는 좀 인색해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코로나 때 죽을 뻔했는데 그때 파라세타몰을 너무 많이 먹어서 두통약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목 디스크가 좀 있어서 종종 아프고 요즘은 그래도 잘 자고 예전엔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따가워서 잘 수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요즘은 많이 나았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6점. 11번째 겁이 많다. 맞아요. 7점. 전 쫄보입니다. 12번째 큰 소리 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8점. 13번째는 밝은 조명을 꺼려한다. 저는 어두우면 좀 무섭던데요. 14번째 창조적인 활동을 좋아한다. 좋아해요. 9점. 15번째 마지막 항목입니다. 가족 중에 나만큼 예민한 사람이 있다. 맞아요. 이 찾아보니 심리학자인 일레인 아론 박사는 예민함은 유전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저보다 저희 아버지가 200배 더 예민합니다.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10점이네요. 여러분은 몇 점이나 나오셨나요? 제가 살아보니까
자신의 어떤 부분이 좀 지나치잖아요. 그럼 그걸 돈으로 바꾸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지고, 이고, 안고 살면 무거워서 스트레스를 받고 병이 생기고, 그걸 팔아서 돈으로 바꾸면 제일 좋지만, 그게 잘 안 되면, 아무튼 그거를 좀 쥐어짜서 어디에 흘리고 다니는 거죠. 자신의 예민함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이 되면 그걸 에너지화해서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성격에 맞는 직업을 구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민함이 도움이 되는 직업은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일은 한 끗 차이로 벌어지는데 커피도 그렇죠. 카페는 많이 있지만 정말 커피가 맛있는 카페는 따로 있어요. 카페 주인이 블렌딩을 하시죠.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맛에 예민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정리정돈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단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동안 당신을 지치게 했던 예민함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저의 예민함에 대한 걸 글로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 글을 바탕으로 만화를 그리기도 했고요. 제가 회사를 그만뒀던 건 물론 웹툰 작가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작가를 추구했던 건 역시 제가 가진 예민함 때문에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래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누가 제게 어떤 임무를 주고 방향을 주면 그 일을 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예민한 사람들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겁도 많고. 그래서 상사가 뭘 원하는지 잘 맞춥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또 말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상사들은 이런 과묵하고 눈치 빠른 비서 타입의 부하를 좋아라 합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연차가 올라가고 어떤 프로젝트의 매니저가 되면서부터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요청하거나 부탁한 일이 틀어졌을 때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특히 전 온타임 딜리버리에 대한 좀 강박이 있는 성격인데 마감일에 막 회사에 안 나오고 전화를 안 받는 일이 생기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싫은 말을 하기도 싫고요. 회사 일에 대한 저의 한계를 명확히 알게 되니까 그걸 그만두는데 크게 망설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웹툰 작가로 데뷔하고 가장 좋았던 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혼자 일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나만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자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일이니까 다른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은 일어나서 운동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그걸 마감하고 그게 인생의 거의 전부니까 제가 예민한 건지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고, 또 제가 외국에 살잖아요. 친구와 지인도 다 멀어지니까 이게 제가 예민한 건지 아닌지 뭐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저랑 같이 사는 가족들은 제가 이상한 걸 다 아니까 뭐 상관없고요. 물론 예민한 사람이 저같이 웹툰 작가나 작가 뭐 혼자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자신의 성격을 잘 진단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무척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만화가가 된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하는 부분도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다른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은퇴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요즘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거든요. 요즘은 40대 후반에도 일을 많이 그만두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자신에게 맞는 일을 탐색하고 추구하다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직업은 여러분의 예민함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조금은 유용한 삶을 즐길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예민한 성격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신의 예민함 때문에 일과 일상에 큰 피로감을 느끼셨던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인도 뉴델리. 저는 예민한 만화가 주드 프라이데이였습니다. 굿나잇 혹은 굿모닝입니다.